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삼복 더위라서 굉장히 더위가 심한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법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효주 스님인 지용 근스님과 인연도 제가 94년도 개혁 때부터 이제 인연을 맺었고, 존경하는 우리 포교원장 스님이시고, 또 이 절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본공 스님은 우리 중앙성가대학교 동문이면서 아주 열심히 수행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가 한양대학교에 학위를 한다고 좀 7, 8년간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한양대학교 대훈련 지도법사로서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회주 스님 그리고 본공 스님 또 함께 이 불광사를 지켜나가는 스님들과 또 신도의 회장단 임원들 모든 분들께 좀 감사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합창단이십니까? 그래도 여성분들은, 여성 우리 불자들은 안 보이고 우리 전부 거사님들만.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계사나 봉원사 또는 이제 도선사에 가서 법회를 할 때에는 이제 주제를 우리 불교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불광 법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또 그 주최하는 측에서 스님 법문은 짧고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무겁고 이 실증나게 하면 다 졸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또 제가 제일 또 못 봐주는 게 법회 시간에 조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회 시간에 졸면 어떻게든지 이제 제가 깨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약 한 40분, 앞뒤 객단 빼면 약 한 40분 정도 어른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청소년은 한 20분 내지 30분이 지나면 집중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40분 내지 1시간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훌륭한 이 전당을 세워서 우리가 법회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름인데도 시원하게 이렇게 참 법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500년 전에 올라가면, 한 600년쯤 올라가서 조선이 개국할 때쯤 그때 가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과거나 아픈 과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체를 알고 덮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되풀이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과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회장단 인사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잘못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거, 가슴 아픈 곳, 어두운 곳, 이걸 지적하다 보면 이게 말하자면 희망이 없다든지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과 이 과거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정리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TV나 이런 걸 보다가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미화하는 걸 보면은 막 가슴에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분도 잘한 것도 있지만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못된 것은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불교를 완전히 말하자면 퇴출시키는 말살시키는 회불의 선봉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삼봉 정도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삼봉 정도전 얘기만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유학을 이제 전공한 유학자인데 이 유학이 왜 이 한국에 이렇게 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느냐. 유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이 텍스트가 있어요. 무슨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경을 갖다가 교과서로 자니 이 84,000 불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방대하니까 이걸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을 전부 수록한 게 아니에요. 북방 불교로 전래된 불교 내지는 북방 쪽에 사시는 스님들이 쓰신 논문을 정리한 거예요. 남방 불교 쪽으로 가져가신 스리랑카나 동남아시아의 모든 불교가 거기에 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팔만대장경을 책으로 엮어서 하루에 한 권씩 읽으신다 해도 18년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그 팔만대장경 안내했던 스님이에요. 이게 그 1학년 스님들 중에서 제법 똘똘한 스님을 뽑아서 이제 대장경 안내를 맡깁니다. 그러면 대장경 안내를 맡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요새로 말하면 문화 해설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하니까 수고했다고 그때 이제 80년대 초인데 그 라면 한 개씩을 줍니다. 그때는 라면 한 개가 굉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참 해인사도 이렇게 강원생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해인사는 정말 이 인도의 나란타 대학이나 마찬가지. 엄청 힘들어요. 최부강 스님이 이제 강조하실 때 전후에서 들어가려면 지금 서울대학교 뭐 꼭 서울대학교도 뭐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힘들었어요. 심사 받아야 되고 심사 받으면 또 말사에 가서 3개월 또 지내야 되고 3개월 지나면 후원에 들어가서 또 3개월 지나고 같은 반인데도 후원생이나 말사에 있는 스님들은 그 갑질을 당해요. 그런데 그 후원 방부로서 이제 그 팔만대장경 경판을 이제 안내하고 있는데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 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 어느 날은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 30대쯤 되는 젊은 부부가 딸을 둘을 데리고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싶어서 보니 끝난 뒤에 이제 얘기하는데 이 고등학교 동기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저는 김제가 고향인데 이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수산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부산에 대선조선이라는 조선회사가 있는데 거기 총무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 스님 저 혹시 산 넘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영을 넘어왔지. 그 영을 60년 고개를 넘어와야 이제 이 거상, 이제 거창, 안이, 서상 그쪽에 넘어와요. 장계, 장수, 뭐 진안 넘어서 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자네 조나코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4학년 때 졸업여행 갈 때 그 대선조선소를 가서 견학을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같은 반 스님인데 지금 뭐 밝히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대흥사 지금 주지를 하시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먼저 와서 이제 상판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 노릇을 하는데, 오후가 되면은 우리 그 안내실에 놀러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놀러 오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라면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홀랑 끓여 먹어버렸다 이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틀치를 모아놔요. 이틀 2개를 모아서 이제 2개를 끓여서 하나씩 나눠 먹었는데, 다음 날은 또 다른 스님을 또 한두 분 데리고 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 그래도 이제 2개, 3개를 끓여서 서너 명이 나눠 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참 가장 친한 도반으로서 흉엄물 없이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0-30년 전에 해인사 강원을 나오신 분들은 FM대로 중노릇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강원도 다 그렇죠. 자, 어쨌든 그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양도 전체 양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교과서로 삼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서삼경을 이제 그 교과서로 삼은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재를 뽑다 보니까 사서삼경을 보신 분들이 이제 그 유학자가 돼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 참 가슴 아픈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있기는. 중국에서 일어난 유교가 중국에서 불교를 비방하거나 협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 노장사상, 이 도교가 이제 가끔 불교를 이제 핍박을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그 유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불교를 핍박한 게 아니라 완전 회부를 한 겁니다. 회부를.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리게 한다면 이건 오욕죄에 속하는데, 그때 당시에 불교를 회부한 이 사람들의 조과는 연설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그 1980년도 우리 그걸 5공화국이라고 6공화국이라고 그러는가? 전두환 몇 공화국이요? 거기가 5공화국. 그때도 자운 큰 스님께서 일가를 하셨죠. 아무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봉정도정이 불시자병이라는 글을 써서 불교를 완전 그 멸살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 몇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불교는 이 전 세계의 중심인 이 중화인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이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화 사상이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고려만 해도 중국과 대등하게 싸워서 계속 70년 동안 항쟁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 고통을 감내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이 중국의 몽고군을 향해서 싸운 거죠. 중국에 또 이제 이 조선이 개국하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전준이가라서 이게 좀 일말에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이 조선이 개국되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봉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불시자변을 1398년인가 그때 이제 썼죠. 그래가지고 그 해 불시자변을 써서 불교를 회부를 한 그 해에 태조 이방원한테 이제 척살됐습니다. 그 해가 그분 제삿날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집터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종로에 조계사 뒤쪽에 국세청이 있습니다. 그 국세청 자리가 삼봉 정도전 집터예요. 천년만년 거기다 집을 짓고 왕들 어거면서 자기가 신권을 강화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게 거기에 엿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제일 공을 많이 세웠는데 계곡에 제일 끝물이 방건이 방석이를 왕으로 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삼봉이 자기가 천년만년 정권을 휘두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건 개인적인 문제는 얘기할 거 없지만은 삼봉 정도전이 불교를 비방하는 불시잡변을 썼는데 뭐 여기 잘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실 거예요.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쉽게 하라니까 저도 되도록 쉽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봉 정도전이가 이 불시잡변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고시대에 있었던 요손, 우탕, 문무, 주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왕들이나 나라가 말하자면 최고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중에 현종론을 쓰신 우리 하모 득동선사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역사상에 있었다고 하는 기원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잘 아시죠? 하은주,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모두 있었던 모든 그런 훌륭한 요순우탕이라고는 황제들이 훌륭한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후에 태어났던 공자나 이 노자나 맹자나 장자도 그때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분들보다 늦게 태어나신 분이니까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신도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불교가 이제 불교하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불교를 공부하시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력도 있고 타력도 크게 있고,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경전사가 있고 발달사가 있고 또 불교 교단사가 있고 또 불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에 있어서 제일 큰 사건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올 때 이 히말라야 산맥을 직접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회주 스님께서 조계사 주지하실 때 같이 모시고 제가 파키스탄을 갔습니다. 그 파키스탄 쪽을 가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확실하게 그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뭐 스와트, 길기트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군드락 고개를 넘어서 이제 가장 세계 3대 장수촌이 있는 군드락 고개를 넘어서 이제 파미르고원으로 해서 타크나마칸 사막 남북로나 아니면 천산 남북로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불교가 들어오는 것을 번역 사업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그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터키스탄 하는 이런 스탄들에 있는 오아시스 국가의 최고의 석학들이 불교를 번역한 겁니다. 그분들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말을 알고 인도말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 사업을 한 뭐 안세고나 지루가참 뭐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성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마라집이죠. 그 구마라집 큰 스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전쟁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마라집이 중국에 오셔서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가 됐고, 최초의 중국 전파된 사찰이 낙양에 있는 백마사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백마사 성지를 순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좋아요. 얼마든지 그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게 저의 테마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가서든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불광법회에서나 제가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국혼,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때만 해도 중국하고 대등하게 우리가 살았어요. 수나라도 고구려를 쳐들어왔다 망했고 당나라도 3번을 침범했다가 양만춘이라고 하는 그 고구려 1차 방어선에 성주가 있었던 그런 것도 뚫지 못하고 당태종이 부상당해가지고 후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서안에서 이 고구려 국건까지 지금 만주 쪽 만주 삼성, 길림성, 연영성, 흑룡강성이 우리 고려 땅인데 여기를 쳐들어와서 백만대군의 후발 부대인 병참부대가 이 지금 서안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이게 이제 쪽박을 찬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미 뭐 1000년이 훨씬 넘은 역사적인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도 이제 저는 고쳐야 된다. 우리 헌법도 대한민국 헌법의 국토가 제3조에 대한민국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거 고쳐야 돼. 대한민국 국토는 옛날 인연이 쓴 터를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고쳐서 언젠가 북만주를 우리가 차지해야 돼. 그걸 안 뺏기려고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기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합을 해야 되고 단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종교적으로 분열돼 있고 지역적으로 종교가 전부 다 분열돼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대로 갈 거냐고 말이에요. 이대로 후손한테 물려줄 거냐 이 말이에요. 전체 남북이 화해해야 되는데 이게 좀 요원하다면 동서가 화합을 해야 돼요. 백두대간의 양쪽으로 쪼개져 있는 이 민심을 수습해서 길을 많이 뚫어야 돼요. 동서로 길을 많이 뚫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만 많이 뚫지 동서로 잘 안 뚫어. 이것 고쳐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베풀어야 돼요. 영남에서 불교를 많이 믿고 이 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품 안아야 돼요. 힘 있는 자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합해야 돼요. 이거 화합하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행열차를 타고 지난 장수를 넘어서 60년 고개를 넘어서 가면 말씨부터 달라지지만 그러나 스님들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전주에서 고무신을 사러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단위에 나가세요. 근데 대구 쪽에나 이쪽 거창 안에 가면 아이고 우리 스님 오셨다. 오늘 재수 좋겠다. 그래서 뭘 하나 사면 탁탁탁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불국천재야. 우리 해인사 스님들이 유출 나가서 대구 나갔다 오면 그때 성당 주차장이 그냥 덩그러니 그 서쪽에 그냥 있었어요. 불판 가운데. 대구 덕산동에 그 덕산탕이라고 하는 큰 목욕탕이 있는데 그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욕탕이었어 그때는. 그러면 덕산탕 갔다 왔느냐 이게 인사예요. 거기 뭐 냉탕이 한 50m 됩니다.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고 놀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덕산탕 보살님이 50% 스님들은 DC해줘요. 그러니까 뭐 가서 놀다 오는 거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제가 그래서 복 받는 것은 제가 참 복 받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동서가 화해하고 남북이 지금 화해해야 되는데 남북이 완전히 하나의 종교인
김일성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일돼도 저분들 교화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에요. 청담 권스님께서 불교 정화를 하실 때 종단 정화 30년, 스님들 정화 30년, 신도 정화 30년에서 90년을 잡았습니다. 1960년대 50년대부터 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겨우 50년 지났어요. 지금 50년 동안에 우리 스님들 정화와 여러분들의 정화가 함께 앞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가 500년간 암흑 시기에 갇혀 있다가 겨우 이제 우리가 우리 주권을 찾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모든 나라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군대 조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대단인가가 되면은 교회를 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된 게 뭐냐면,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라고 아까 회장단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를 수호하고 세계 경찰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종교를 함께 묶어서 이 세일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게 그런 민족이 아닌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베트남만 또 못하다 이 말이에요. 베트남은 그렇게 미국이 기독교화 시키려고 해도 절대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프랑스가 지배해가지고 베트남을 그렇게 할 때도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들어와서 침범하고 국권을 침탈하려고 해도 끝까지 싸우는 게 베트남 민족이에요. 우리는 베트남 민족과도 못합니까? 엄청납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쉽게 그냥 여행 가가지고서 그냥 안마나 받고 오고 키들키들 웃다 올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남사군도를 지배해가지고 배를 파견했을 때 퇴직한 전직 베트남 수상이 베트남인이여 북경으로 돌격하자 이 한마디에 철수했어요. 베트남은 한다면 하는 나라예요. 끝까지. 그런 구심점이 있어요. 등소평이도 모택동이도 쳐들어와서 전부 패배를 했어요. 걸륭 황제도 청나라 때 쳐들어왔다가 전부 패퇴당했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1인까지. 그건 뭐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자유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래서 나라를 지키자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스님들이 임진왜란 때 칼을 들고 일어나서 함께 싸우신 겁니다. 선존지 뭔존지는 저리 도망가 버렸는데 전체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의병들과 성병들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왜? 노예로 전락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고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이나 이런 분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이 난리가 나니까 다음에 이제 만주족이 쳐들어와서 호란이 일어나는데 인조 때 누구도 일어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여기 가까운데 여기 송파 이 삼전도가 어디예요? 저도 한번 가본다는 게 늘 삼전도 굴육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쪽에 있어요. 임금이 그 일개 장군한테 9번 절하고 항복한 거고 그때 수십만 처녀들이 심양으로 끌려가고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제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시고 사는 나눔의 집의 원장을 10수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모시고 있는 금산사 조실 스님께서 이사장이고 제가 상임이사 겸 원장인데 그 할머님들을 모시고 살면서 이 가슴 아픈 이런 얘기를 어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호란이 일어났다든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물론 남자들이 죽임당하는 건 말할 것이 없고 그 여자분들이 당했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설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이 단합되고 하나의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이미 분열돼 있고 남북이 분열돼 있고 동서가 분열돼 있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이 나라가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올곧게 살려고는 노력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오늘같이 이 무더위에 불광복회에 다 오셔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불시잡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뭐 우리가 뭐 이씨 김씨 하듯이 이미 1300년도에 부처님을 불씨라고 이렇게 낮춰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양반들이나 이러한 귀족이나 이런 선비들 중에서도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그게 됩니다만 정말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훌륭한 분이 추사 김정입니다. 추사 김정이라고 하는 선생은 글씨만 잘 써서 추사를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된 놈이에요. 된 놈. 요새로 얘기하면 난 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조부가 이제 그 영조대왕의 그 사위인가 그렇죠. 왕족인데 예산에 내려와 계실 때에 충청도에 53고을 원님들이 한 칸씩 집을 지어서 예산에 53칸짜리 지금 집을 들여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조대왕 딸이 시집을 갔는데 영조대왕이 저 딸이 굉장히 강직한 딸이니까 혹시 잘못돼서 남편이 잘못되면 저게 분명히 따라서 죽을 여자다 저게. 그러니까 여러 번 시집 가기 전에 다짐을 합니다. 너 혹시 시집 가서 남편이 잘못되면 순사한다고 따라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 약속 하나 하면은 내가 시집 보내겠다. 그런데 유야무야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어디 공교롭게도 30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굶어서 따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괘씸해가지고 연려각도 안 세워줬는데 정조대왕이 이제 등극해가지고 당신의 고모니까 연료비를 세워준 거예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추사선생은 젊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뒤쪽에 화암사라고는 한 10리쯤 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서 자주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 절 뒤에다가 천축국 고선생 댁이라고 이렇게 벽에, 이 암벽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게 있어요. 선생이라고는 칭호는 조선조 때 최고의 호칭입니다. 참 어떻게 해방돼가지고 뭐 꿍짝꿍짝 하면서 뭐 김선생, 번선생 어쩌고 하면서 뭐 하니까 선생이 우습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다이쪼 김대중 선생이라고 할 때 최고의 호칭인 거예요. 손문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추사 선생이 천축국의 고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을. 그런데 삼봉이 불씨라고 이렇게 이미 300년 전에 300~400년 전에 그런 식으로 폄하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모 득톤선사께서 현정론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반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입니다만은 조선조 500년 동안 그 암흑기에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유일무이한 학문인 유교가 종교인 불교를 탄압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탄압이 아니고 무지막지한 탄압이에요. 이 조선조 때 8천이 있는데 그 8천 쪽에 성녀를 집어넣은 거예요. 막말로 스님은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8천에 백정, 깝바치, 무슨 힘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노비, 무당, 뭐 상역군, 뭐 이런 7, 8까지 이 천민들 여기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조선조 역사에 무슨 물자가 부흥하고 산업이 혁명이 되고 뭐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나라가 잘 살고 하겠습니까? 정유대한테 끌려간 도공들이
사명대사가 되려고 하는데 안 와요. 안 가겠다 이거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도자기를 좋아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에서 발명한 세 가지 하면 종이, 화학, 나침판을 듭니다. 여기에 실크하고 비단하고 이 도자기, 세라믹이기도 하고 포털이라고 하는 도자기가 중국의 세계적인 종주국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차이나 하면은 중국이라기보다는 도자기라고 통합니다. 말씀이 좀 빗나갑니다만은, 유럽에서 중국의 도자기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이 따르니까. 1700년도에 독일의 마이세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드디어 중국 도자기하고 비슷한 경질자기를 만든 거예요. 이 도자기는 1300도 이상에서 만든 도자기를 도자기라고 그래요. 나머지 1000도 전후에서 만든 건 독이라고 그러고, 700~800도에서 만든 건 화병 같은 거 쓰는 건 이건 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다 이 도자기의 메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경덕진에 가면 옛날에는 한 30만, 지금 50만 내지 100만 명이 지금 도자기를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 마시기 위해서 만드는 가지고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사호라고 하는 이제 자사가 있는데, 이 자사만해도 이 의흥지방에서, 여타 지방에서 약 3만 명이 이 자사호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중국 문물국에서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약 한 5천 명 됩니다. 그 이하는 지금도 무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사호 하나가 지금 한 100여 명에 이르는 중국 도자기 명인 내지는 대사들이 만드는 도자기 자사호 하나가 잘 만드는 명품은 최하 1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경주라는 사람이 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든 자사호 하나가 20억, 80억, 100억이 넘어가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본도 정유재한테 끌려갔던 도공들이 지금 규슈에 있는 아리따, 이마리 야끼라고도 하는데, 이마리 한국에서 수출했던 아리따 지방에 아리따 야끼가 있고, 거기에 이삼평이라고 하는 14대 손이 지금 그릇을 굽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공주 쪽에서 끌려갔던 이삼평이를 지금 가서 보면 도조 이삼평 비라고 해서 크게 뒷동산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남원에서 끌려갔던 심수관이 15대째 사스마 야끼에서 지금 그릇을 굽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나의 인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여행을 떠납니다.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일본은 이렇게 문화적 정책을 하고 있다. 우리 성가대 직원들도 데려가고, 전주에 있을 때는 서원노인복지관 직원들 다 데려가고, 우리 성가대학교 5기들 다 데리고 가고, 종회의원들 데리고 가고, 본사 주지 협의 회장할 때 제가 본사 주지들 데리고 가고,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메카는 어디냐? 우리나라 도자기 메카가 어디입니까?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관심도 없어요. 여주 이천에서 자기들이 도자기 축제를 합니다. 원래 경기도 광주 분원이, 태촌에 옆에 있는 분원이 거기가 지금 메카예요. 영종도 때 거기서 청아백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면서 첫 번째 그 분원을 다 말하자면 흩어버린 거예요. 맥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쫓겨가지고 이천 여주 쪽에 가서 살다가 그 후예들이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 자리에다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방이 됐으면은 제일 먼저는 아니래도 어느 시기인가는 그 초등학교를 옮기고 거기에 분원 자리를 복원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문화재청은 뭐로 있고 문광부는 뭐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그 초등학교에서 자동차를 주차를 하면 봐줬어요. 지금은 택도 없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도제주나 누가 있었던 기념비 이것만 거기에 몇 개 있는데 저 위에 옮겨놓고 그 무슨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두 개 붙여가지고 여기가 한국 도자기의
메카 분원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거기서 몇 사람이 거기서 직원들이 안내하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에 무슨 문화가 있고 무슨 국혼이 있고 무슨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를 바꾸면 선조를 다 조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뭐 진부한 얘기입니다만은 단군 할아버지이고 하늘에 있는 환인이 환웅을 내려 아들을 내려 보내서 환웅이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먹였는데 곰이 여자로 변해서 웅녀하고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백이민족의 히스토리예요.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호와라는 어떤 하늘에 있는 누가 흙을 주물러서 남자를 만들고 무엇을 또 여자를 만들다 흙이 부족해서 원래 이브 말고 또 릴리트인가 뭔가는 여자가 있었다더만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무엇이 잘못돼서 성기가 모질해서 안 만들어가지고 또 갈빗대를 빼서 이브를 만들고 무엇이 복잡해요. 자, 그러나 그건 그 나라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자기들의 히스토리, 신의 얘기지 우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수천리 수만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동양삼국에서 대한민국 남한만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아까도 회장단에 얘기했지만 중국의 모아사상, 사대주의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미국에 줄을 대서 사대주의, 신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키나와를 2번을 가봤는데 이번 여름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종효원 스님들하고 우리 회초 스님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셨는데 오키나와에서 볼 수 없는 거 3가지, 나머지 2가지는 기억도 안 나. 하나는 교회 하나도 볼 수 없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머물렀던 그 2번째 머물렀던 호텔 앞에 쬐까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 개 본 거예요. 근데 제7 안식일 교회예요. 오키나와 160만 인구에 어딘가는 있겠지만 호텔 앞에 조그만하게 엎드려 있는 정답더라니까. 그거 정겨워요. 교회 하나 딱 본 거예요. 거기가 오래전에 미국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도 엄청난 미국의 기지가 거기에 있고 이미 미국 기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밥 먹고 사는데 오늘 얘가 중원본 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도 가서 보면은 교회 보기 힘듭니다. 엄청난 불자가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경덕진에 2번 가서 봤는데 첫 번째 갈 때보다 2번째 갔을 때가 불자들이 더 많아. 젊은 친구들이 전부 합장줄을 타고 있어요. 지금 언필칭 5억이라고 얘기하는데 5억도 넘을 것 같아요. 각 사찰의 불사는 말할 것이 없어요. 어디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도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도 있지만 도낭 무슨 맥적산, 병령사 석굴, 용문 석굴, 낙산 대불, 저쪽 대종 이런데 무슨 석굴뿐만 아니라 5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중국에 5대 성지가 있는데 또 알 건 알아야 돼. 중국을 무조건 배척만 해갖고는 안 돼. 5대 성지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행사나 이 신도들은 전부 4대 성지라고 그래. 4대 성지 말고 하나 더 있는 곳 어디예요?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 말 못하고. 운남 대리에 있는 개족산입니다. 개족산. 다 같이 개족산. 개족산에 누가 모셔져 있어요?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미륵성지예요. 허운대사라고는 근래 120살에 돌아가신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생 거기를 복원했어요. 홍위병 때 막 많이 부서지고 한 거를. 지금도 해발 3,300m 정상에 금정사라는 절이 있고 거기에 가섭존자와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여져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로와 가사를 들고 있다 미륵부처님 오시면 미륵부처님께 전해드리는 분이 바로 가섭존자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절이 수십 개가 있고 그 산중 전체에 마을이 없어요. 성지예요. 부타나카산, 무슨 아미산, 오대산, 구화산, 개족산까지 5개예요. 5대 성지예요. 왜 4대 성지라고 하느냐.
정리하면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삼봉 정도전이도 아니고 현종론을 썼던 이 무학대사의 제자인 하모 득통선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성가대학교 총장했던 종범 큰 스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조 500년의 가장 큰 스님은 서산이나 이런 스님이 아니다. 하모 득통선사가 최고의 스님이다. 선교를 다 갖췄고, 왜냐하면 무학대사 제자니까. 그리고 유생들이나 삼봉 정도전이가 앞장서서 불교를 완전 멸살시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논문을 쓰신 분이 하모선사다. 이게 현종론이에요. 현종론. 그런데 하모선사도 그때 당시에 그 시퍼런 칼날을 피해가기 위해서 파사현종이라는 말을 못 썼어요. 파사를 못 쓴 거예요. 삿된 것을 파하고 바른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파사현종을 파사를 띄어버리고 현종론이라고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 하나의 논문만 쓰신 것인데 200년 후에 백곡천흥이라는 스님은 목을 내놓고 현종한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게 간패석교소라고는 소예요. 이 간패석교소는 약 9,000자로 되어 있는데 조선조 500년 동안 유일한 상소문입니다. 불교인들 어느 누구도 신도도 스님도 누구도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에요. 이게 상소를 쓴다는 게. 특히 불교에 대해서 이분이 목숨을 내놓고 조선조 500년간 유일한 하나의 상소고 모든 상소문 중에서 가장 긴 상소문이에요. 9,000여자의 상소문으로 쓴 것이 간패석교서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서점에 가면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간패석교서를 쓰신 백곡천흥 스님은 부유선수선사의 제자인 벼감 각성선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남한산성을 축소했죠. 이분의 제자입니다. 돌아가시기 7년 전에 현종에 의해서 팔도 선교 16종 도총섭을 맡았어요. 임금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개월 맡고 내려가서 저기 대둔산 안심사에 좀 살다가 말년에 금산사에 오셔서 사시다가 거기서 열반에 드셨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가 금산사 대중인데도 그 스님의 부두가 금산사였고 그 진영각에도 그분의 영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재할 때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못했는데 몇 분을 함께 추가해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백곡천흥 백곡천흥 스님이 현종한테 상소문을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소문을 왜 올렸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았던 분도 다 깼죠? 뭐라고 저 조그마한 중이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아서야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다고. 이 백곡천흥 스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현종이 즉위를 했는데 조선조 역사상 임금 중에서 본마누라를만 데리고 살았던 임금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현종입니다. 그래서 현종이 애처가예요. 그런데 이 현종대에 들어서 우암 송수열이하고 동춘 송준길이가 엄청난 유학자들인데 이분들이 근본 유학을 하는 벽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벽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오늘하고 어제야 오늘이 있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이게 3세인데 기독교는 오늘하고 내일이 있어요. 전생은 없어요. 그냥 어디선가 누가 만들어서 누구의 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살다가 내일은 천당이나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생이 있어요.
유교는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어요.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시작은 생과 사에 달려있다. 끝난다는 거예요. 정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오래 살고 하느냐. 우주에 있는 기가 있는데 그 기가 이 불시자편에 쓴 얘기니까 긴 길을 받고 고상한 길을 받으면 부자가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어떤 사람은 긴 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짧은 길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있어서 그 기가, 그래도 기독교는 누가 죽이라도 하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한 철학이나 이러한 그 말하자면 그 생활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는 유교가 이 종교를 탄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국 천흥 스님 계실 때 이 유학자들이 드디어 최고의 발악을 하는데 궁중 내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두 군데 집이 있었어요. 절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임금님을 모시고 살던 궁녀들이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선왕을 모셨던 궁녀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임금을 모셨던 그런 잘했던 못했던 모셨던 분들이 밖에 나가서 타락하는 생활을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비구니 절을 세워서 거기에 머리 깎고 여성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때려 부신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다 때려 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봉헌사하고 봉선사를 철폐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백국 천흥 스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을 내놓고 임금한테 상소를 올린다라고 상소문을 올린 것이 이 간패석계서예요. 이 백국 천흥은 현종의 아버지인 누구예요? 효종대왕하고 친분이 있어요. 내가 왕과의 인연이 있어서 제가 임금한테 목을 내놓고 내가 상소한다. 그래서 절대 이 불교를 폄하한다든가 절을 파괴하는 것은 이건 안 맞다고 하는 것을 이 현정론보다도 더 자세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구니절은 철폐됐는데 이 봉선사하고 봉헌사는 철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종의 두 딸인가 세 딸이 20대인데 다 요절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난리를 친 거예요. 당신이 쓸데없이 거기 절이 비구니 스님들 절 두 개를 파괴해가지고 말이야, 이 딸들이 다 죽었다고 다 물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분도 그래도 말귀가 좀 트였는지 당신이 두 개의 사찰을 지입니다. 그게 그 정릉에 있는 봉국사하고 보국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현방까지 다 써서 내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백국 천흥 스님에 의해서 봉헌사와 봉선사가 철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불교가 한숨을 트였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우리 하모 득통선사나 백국 천흥 스님이 되셔가지고 막 싸우고 막 헐뜯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을 잘 지키고 이것이 자꾸 미랄에 대해서 전파가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찾아야 되고 적어도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지금 5천만 인구에 2,500만이 종교인구입니다. 맞춰야 되는데 5천만이 종교인구인데 2,500만 중에 기독교, 가톨릭, 불교가 거의 뭐 가톨릭이 조금 부족하고 불교가 좀 많고 뭐 조금 제일 인구수로는 많죠. 이렇게 해서 한 7, 800만씩 참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한 1,000만 명, 1,200만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는데 기독교나 가톨릭하고 합친 숫자보다는 불교하고
종교를 갖고 있자는 2,500만 친유교적이면서 친불교적인 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게 점점 불어나서 결국 우리 인구의 과반수가 기독교나 가톨릭인이 된다면 그때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유럽이나 중동에서 겪는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당하는 거예요. 가장 평화적이면서도 인륜적인 우리 불교가 이걸 우위를 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저걸 억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무각신보살 여기 오셨나? 무각신보살. 내가 30몇 년 전에 저 정릉에 주재할 때 한 2km 산에 걸어다니면서 잘도 다니더만 이제 다리 아프다고 안 나오시고 여기 다니신다. 여기서 한두 번 봤는데 그 무각신보살은 자기 아들들 딸들을 전부 다 불자화를 시켰어. 잘 지키는 거야 지금. 우석이하고 뭐 손주가 있는데 그놈들도 절대 다른 데 못 가게 한다는 거야. 그거 하나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참 광자덕자 큰 스님께서 이 사바세계 참 큰 원력으로 이 불광법회를 이루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초창기에 애썼던 김경만 우리 원각교 회장께서 환갑 때 출가하셔가지고 금산사에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몇 년 사시다가 지금 담양에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제가 불광법회나 광자 덕자 큰 스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고 또 이제 94년도가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회주 큰 스님을 뵙고 또 조계사 주지하실 때 그 방에서 함께 등글고도 하고 또 후배 중에서 가장 아끼는 또 몇 분 안 되는 스님들이 불광사에 계셔. 여기 우리 회주 스님 시봉 동욱 스님도 있고 또 주지하고 있는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 한 집에 살아도 시어머니 성을 잊어버린다고 얘기하다가 되죠. 그런 분들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더운 무더위에 부처님의 참 심오한 그런 법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속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형이 상학적인 얘기고 형이 하학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부딪히는 일들이고 이걸 놓치면은 그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판, 2판이 있는데 2판 스님들이 하는 얘기는 천금과 같은 얘기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저같이 4판들이 하는 얘기도 잘 좀 기억해서 여러분들 신행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진리를 우리 영원히 이 후대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단지게 마음먹고 신행활동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